사시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사시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과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체를 입체감 있게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한쪽 눈은 보려는 물체를 향하는데 반대쪽 눈은 다른 방향으로 향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시는 눈동자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눈동자가 안으로 돌아가는 내사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사시,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 아래로 내려가는 하사시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시의 치료법에는 안경 착용과 가림 치료를 포함하는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시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제일 먼저 굴절 검사를 시행하여 근시, 난시, 원시가 있으면 안경을 먼저 착용하고, 이후에 시력 검사에서 약시가 있으면 약시 치료를 하며, 이것이 끝나 두 눈의 시력이 같아진 후에도 사시가 계속되면 수술로 교정합니다. 사시 수술의 목적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을 단축시키거나 위치를 옮김으로써 이를 통해 두 눈으로 물체를 보는 양안시를 회복하는 것이며, 미용적인 개선을 위해 수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선천사시의 경우에는 양안시의 기능 회복이 거의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양안시를 가질 수 있도록 수술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눈 근육에 마비나 기능 항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마비사시 또는 특수사시의 경우에는 물체가 하나로 보이는 단일 시야를 정면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수술 준비와 회복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는데, 협조가 가능한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 하에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시 교정술은 보통 2개의 근육을 수술하는데, 한쪽 눈에서만 2개의 근육을 수술하기도 하고, 한쪽 눈에서 1개의 근육씩 양쪽 눈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수술 계획을 수립하지만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눈 근육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수술 계획을 변경시키기도 하는데, 특히 이러한 상황은 눈 근육의 제한이나 위축이 심한 경우, 이전의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의 유착이 심한 경우, 환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 등에서 흔합니다. 마취가 유도되면 집도의는 눈을 덮고 있는 결막에 조그만 절개를 가하여 눈 근육을 노출시키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단축시켜서 근육의 견인력을 강하게 하거나, 근육의 위치를 옮겨서 근육의 견인력을 약하게 함으로써 사시를 교정한 다음 결막을 봉합합니다. 한편 협조가 가능한 청소년이나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시 근육을 고정하는 매듭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 수술 후 3일에서 7일경에 안약을 이용한 부분 마취 하에서 눈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사시 수술 후 조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치료 경과. 수술 후 경과 관찰. 한 번의 수술로 정위가 될 확률은 70에서 80% 정도이며, 20에서 30% 정도에서는 과교정이나 부족교정 또는 사시의 재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근시 등의 굴절 이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수술 후에는 이러한 경과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주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복시. 수술 직후에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대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호전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즘 안경을 쓰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교정.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사시가 과교정되어 수술 전과 반대 방향의 사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사시를 수술한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사시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사시가 줄어들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내사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외사시의 재발이 적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사시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프리즘 안경이나 막으로 된 프리즘을 안경에 부착해서 착용해야 할 수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 교정. 환자에 따라서는 사시가 덜 교정되는 부족 교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족 교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관찰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시 재발. 어린이의 경우 안구의 운동 중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술로 교정되었던 사시가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발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운동 이상.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리 상사시나 하사근 기능 항진 등의 눈 운동 이상이 수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시 발생. 결론적으로 근시의 발생과 사시 수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시는 4, 5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환아에 따라서는 사시 수술을 받을 무렵부터 근시가 생기기 시작해서 수술 후에 근시 교정용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부모님이 근시인 경우에는 자녀에서도 근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경 착용. 수술 전에 안경을 썼던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원시와 관련되어 발생한 내사시의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수술로 교정하는 것이므로 수술 후에도 안경을 계속해서 착용해야 눈이 바르게 정렬되고 안경을 벗으면 내사시가 나타납니다. 한편 눈모음 조절비가 큰 내사시가 수술 전부터 있었거나 수술 후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 초점 안경을 착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사시각이 적은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근시, 난시, 원시 등 새로운 굴절 이상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안경 착용이 필요합니다. 가림 치료. 사시 수술은 눈의 시축을 교정하는 수술이며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약시를 치료하기 위해 가림 치료를 시행했던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가림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충혈 및 흉터. 눈의 충혈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충혈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코 쪽 충혈은 시간이 지나도 남을 수 있습니다. 결막을 절개한 부위에는 흉터가 남게 되는데 흉터는 대부분 눈꺼풀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3, 4일간은 수술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술 후 한 달간은 눈병을 옮을 수 있는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등을 피하시고 더러운 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접합 부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한 달간은 눈을 누르거나 비비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 후 2, 3주가 지나면
결막을 봉합한 봉합사가 녹거나 빠져나오면서 눈에 이물감이나 충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나 본원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빠져나온 실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전신 마취로 인한 합병증. 협조가 가능한 성인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기관 삽관 과정에서 치아 손상이나 기도 손상, 폐흡인, 기관지 경련이나 저산소증, 마취제에 의한 간독성이나 신장독성, 악성 고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전신 마취 중 환자의 호흡은 인공호흡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마취로 인해 호흡 중추가 억제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폐포가 허탈되는 무기폐나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이나 기침 등을 통해 가래를 배출시키고 허탈된 폐포를 펴주어야 합니다. 공막천공과 안내염. 공막은 안구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으로 두께가 0.5mm 정도로 매우 얇기 때문에 눈 근육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막천공은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매우 드물게는 병균의 침입으로 인해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염이 발생하면 입원 후 국소 항생제 및 전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레이저 시술이나 초자체 절제술 등의 추가적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감염. 환자에 따라서는 눈 주변 조직에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 후 국소 및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안부 허혈. 눈의 앞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근육을 따라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 혈관 손상으로 눈의 앞쪽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는 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특히 한쪽 눈에서 3개 이상의 근육을 수술하는 경우나 환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 전신 혈관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드물지만 수술 후 수년이 지난 다음에 허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안부 허혈이 발생하면 눈의 통증, 각결막 부종, 포도막염, 저안압, 백내장, 홍채 위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급성기에는 산동제나 항염증 치료 등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드물지만 실명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사실을 치료하지 않으면 억제나 이상망막 대응 등 감각 이상으로 인해 물체를 두 눈으로 보는 양안시가 저하될 수 있으며, 성인 사시의 경우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가 있으면 미용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개를 기울이거나 얼굴을 돌리고 물체를 보게 되어 비대칭적인 얼굴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사시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제일 먼저 굴절 검사를 시행하여 근시, 난시, 원시가 있으면 안경을 먼저 착용하고, 이후에 시력 검사에서 약시가 있으면 약시 치료를 하며, 이것이 끝나 두 눈의 시력이 같아진 후에도 사시가 계속되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시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